예, 안녕하십니까. 강남 세브란스 내분비내과 안철호 교수입니다. 오늘 내 몸속의 운명지도 호르몬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어줄지니라는 그 시리즈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 호르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근심하고 걱정하면 밤잠을 못 이루죠. 그래서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호르몬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얘기하지만 그게 본질은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르티졸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혈당 혈압이 올라가는데요. 혈압이 올리는 그 호르몬이 또 레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너 가지 호르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청경자 화백의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사실 제가 이제 명화와 이 호르몬과 관련된 책을 쓰게 된 그 동기가 이 그림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청경자 화백의 이 그림을 보고서 저 그림 참 뭘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청경자 화백은 항상 그림을 그릴 때 세 가지의 상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인, 또 하나는 꽃, 또 하나는 뱀이었거든요. 근데 여인과 꽃과 뱀이 의미하는 상징은 무엇일까? 마치 우리가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을 보게 되면 여기도 세 가지 상징이 있거든요. 조개하고 여자하고 바람이 있거든요. 바람, 맞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상징의 의미가 있듯이 분명히 이 청경자 화백의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도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기로는 아마 여자의 아름다움은 유한하고 마치 저 꽃도 아름답지만 낙하하듯이 유한해서 저런 어떤 화무 11홍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뱀의 의미가 뭘까? 우리는 뱀을 약간 음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동물인데 서양에서는 뱀을 사실 지혜의 동물, 또 영생 이런 느낌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뱀이 사실 이제 또 이 여기서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여성의 어떤 이 안색이 되게 보면 기미도 껴 있는 것 같고요. 뭔가 이렇게 우울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 뱀이라는 거에서 처음 발견된 호르몬이 멜라토닌 호르몬입니다. 원래 뱀이 겨울잠을 잘 때 이 피부의 색깔이 변하니까 이거 멜라닌 세포하고 관련 있는 호르몬이구나. 이름을 멜라토닌이라고 지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이 피부의 색깔, 멜라닌 세포에 관계되는 것도 있지만 본질은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 겨울잠을 자는 뱀처럼 우리가 잠을 못 자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성들 보면 김이 끼고 검버섯이 생기고 그 외에 또 이 멜라토닌 호르몬은 짝꿍 호르몬이 있거든요. 멜라토닌 호르몬이 11시쯤 나오면 3시쯤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안 나오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멜라토닌 호르몬은 우리 몸의 최상위 호르몬입니다. 실제로 이 멜라토닌 호르몬은 잠만 자게 하는 게 아니라 혈당이나 혈압도 떨어뜨리는 작용도 있거든요. 이 그림은 프레데릭 레이턴의 타오른 6월이라는 그림인데 하여튼 이 사람은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영국에서 남작자기까지 받았거든요. 근데 3일 만에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이분 자체가 잠을 잘 못 주무셨대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잠을 잘 자는 것이 결국은 이 건강의 보약이다. 그런 얘기를 이 그림이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잠을 잘 못 자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만성질환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에드워드 호퍼의 그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 이 그림을 보면서 현대인의 어떤 사람은 고독을 그렸다고 하는데 저는 거꾸로 이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을 보면서 왜 현대 성인병이 창궐하는지를 이 그림이 시사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그만큼 이 성인병에 중요하고요. 사실 공복 혈당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 보면 멜라토닌 호르몬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멜라토닌 호르몬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멜라토닌 호르몬을 또 이렇게 방해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아까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와서 그 다음에 2~3시간 있다가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둘이 짝꿍처럼 다닌다고 했는데 멜라토닌 호르몬과 좀 반대의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이거든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얼마나 사람의 그 육신을 갖다가 영혼을 갉아먹냐 하면 이 그림은 교황 율리오 2세의 초상인데요.
원래 이렇게 흰머리가 아니었는데 어떤 스트레스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왜 하룻밤에 이 백발이 되고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율리오 2세의 초상을 보면 이 교황인데 제 아무리 그 당시에 최고의 절대자인 교황도 이 결국은 이 스트레스 때문에 말하자면 이렇게 폭삭 늙은 듯한 그런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결국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고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위대한 화가는 고우지만 또 가장 외로운 화가가 고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요. 이분은 엄청난 작품을 만들었는데 정말 걸작이죠. 지금 뭐 돈 주고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명화를 많이 남겼는데 살아생전에 한 장도 못 팔았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그게 명화로 인정받고 참 우울한 화가죠. 근데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자기 자화상을 담배 피는 해골. 왜 우리 남자들 스트레스 받으면 담배 많이 피잖아요. 이 담배 피는 해골이 바로 스트레스 받을 때 담배 피면 해골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또 저는 또 생각을 했고요. 결국 이 스트레스가 이 그 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 보면 굉장히 몽환적이지만 엄청난 스트레스의 소용돌이 속에서 마치 조현병 환자처럼 그림을 그린 그런 결과로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육체적인 스트레스, 육체적인 질병도 스트레스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가 받으면 혈당과 혈압이 오르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혈당 올라가는데 스트레스 떨어지면 혈당과 혈압이 떨어지는데 사실 혈압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고혈압 환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혈압이 올라가면 이제 심장이나 혈관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제일 안 좋은 게 아까 고의 담배 피는 해골도 그렇지만 술이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술 먹고 담배 피면은 결국은 이 호쿠사이 일본 화가인데요. 후지산 정상 아래에 네오라는 그림 보면 이 후지산 아래에 저렇게 갑자기 번개처럼 천둥이 치면서 이 후지산 아래가 막 균열되는 말하자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내 울타리가 조그만 저런 균열에 의해서 혈압이나 이런 만성질환이 어느 순간 뇌우가 생기면 한순간 쓰나미처럼 앗아져 버리는 것들이 바로 고혈압 같은 이런 심장 혈관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호르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리엄 터너의 눈보라는 그림 보면 정말 뭐 이 내 혈관이 내 심장이 눈보라처럼 아주 혼란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만일에 우리가 호르몬을 잘 관리하고 조절한다면 그 모네의 푸르빌의 일몰처럼 저렇게 잔잔한 상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은 저는 호르몬이 중요하고요. 호르몬 관리를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데 이런 고혈압도 아까 얘기했던 코르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그 다음에 이제 레닌이라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이 레닌이라는 호르몬은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입니다. 뭐 레닌 단독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레닌, 그 다음에 이제 안지오텐신, 그 다음에 이제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올라가게 되면 고혈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호르몬 관리를 우리가 잘 한다면 저렇게 푸르빌의 일몰처럼 잔잔한 바다를 갖다가 우리 몸속에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호르몬은 뭐 몇 가지 호르몬이 있었습니다. 멜라토닌 호르몬, 수면 호르몬이죠. 단지 수면뿐만이 아니라 혈당과 혈압도 조절하는 호르몬이다. 중요한 호르몬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 멜라토닌 호르몬은 그 세로토닌 호르몬이 한 번 더 변화하면 멜라토닌 호르몬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트립토판이 이제 햇볕을 쬐면 세로토닌이 되고 세로토닌이 이제 밤에 이제 멜라토닌으로 저장됐다가 내가 이제 밤에 그걸 갖다가 꺼내 쓰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은행에다가 돈을 갖다가 저금했다가 밤이 되면 인출을 하는데요. 은행에 돈이 없다, 잔고가 부족하다. 그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축을 안 한 거죠. 세로토닌을 안 만들어서 멜라토닌이 없는 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멜라토닌을 잘 만들었는데 그걸 꺼내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멜라토닌으로 꺼내 쓰려면 이게 이제 어두운 조명에 몇 가지 요령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요령을 못 지키게 되면 멜라토닌이 안 나와서 불면증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멜라토닌 호르몬 쫙 다운돼야 됩니다. 아침 멜라토닌 호르몬 어떻게 되겠어요?
늘 그냥 나른하죠. 아침에는 그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 코티졸 호르몬은 멜라토닌 호르몬과 반대여서 아침에는 코티졸 호르몬이 올라가야지 내가 각성이 돼요. 우리가 커피 마시면 각성되듯이 일종의 코티졸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서 내가 각성이 되고 대신에 코티졸 호르몬은 아침에는 높다가 낮에는 떨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뒤바뀌면 오후부터 코티졸 호르몬 높은 사람들은 밤에 잠이 또 안 옵니다. 근데 멜라토닌 호르몬은 또 밤에 높았다가 아침엔 떨어져야 되거든요. 호르몬은 아주 오묘합니다. 이게 마치 오케스트라의 하모니처럼 코티졸 호르몬은 높았다가 떨어져야 되고 멜라토닌 호르몬은 낮았다가 올라가야지만이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멜라토닌, 코티졸,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코티졸이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고혈압인데 고혈압과 관계된 레닌 호르몬 세 가지를 관리할 수 있는 호르몬 처방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멜라토닌 호르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은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낮에 햇빛을 쬐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햇빛 영양제라고 그러잖아요. 야, 우리 이제 햇빛 영양제 먹으러 가자. 30분 이제 산책 저기 친구들이랑 하시면 좋고요. 수면 시간이 또 중요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4시간, 나폴레옹은 뭐 3시간 자고도 이런 얘기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렘 수면이 있고 비렘 수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렘 수면 때는 꿈을 꾸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2시간 사이클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3사이클 정도 자는 게 건강에 좋기 때문에 서너 사이클 생각하면 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저축했던 멜라토닌을 꺼내쓰려면 빛이 안 들어와야 됩니다. 세로토닌을 만들기 위해서는 빛이 들어와서 만들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만들어 놓은 멜라토닌을 꺼내려면 빛이 안 들어와야 되는데 왜 불 켜놓고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숙면 취하기 힘들죠. 그리고 또 이제 그 관자놀이나 이런 데 조금 아로마 오일 같은 걸 갖다 발라 놓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잘 된다고 돼 있고요. 카페인은 코티졸 분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잘 때 그 오후 시간부터는 내가 카페인에 민감하다 그러면 커피 드시지 마십시오. 커피 안 드시고 홍차 먹는다? 홍차도 카페인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홍차도 드시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수면 전에 물 많이 드시지 마세요. 특히 이제 방광 근육이 약한 분들은 물 많이 드시면 그것 때문에 또 화장실 가려고 깨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적게 마시고 오히려 따뜻한 우유, 두유 이런 것들은 트립토판이 많고 멜라토닌이 많기 때문에 잠자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적당한 반식욕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떨어지니까 멜라토닌 호르몬이 이제 더 분비가 잘 돼서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멜라토닌의 좋은 생활 습관이고 그러면 내가 멜라토닌이 좀 부족한데 멜라토닌 약을 저기 사서 먹어야 되나? 아니면 처방을 받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식품부터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견과류에는 트립토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숙면을 돕는 3대 견과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몬드, 두 번째는 파스타치오, 그다음에 브라질 너트 이런 것들은 사실은 멜라토닌도 많고요. 마그네슘도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여러분들 수면에 도움된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셀레늄도 수면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셀레늄이라는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견과류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숙면을 도와주는 또 음식이 이런 견과류 말고도 베리류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요구르트가 왜 그 세로토닌 분비에 도움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리 요구르트 같은 거 먹으면 도움이 되고요. 베리랑 같은 계통일 수는 있겠지만 이제 타트 체리 있지 않습니까? 타트 체리도 정말 좀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타트 체리하고 견과류와 같이 버무린 뭐 그런 뭐 요구르트나 쿠키, 뭐 병아리 콩도 요즘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병아리 콩이나 뭐 키 이런 것들도 세로토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멜라토닌 분비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키노아나 뭐 아보카도, 호박씨, 마그네슘이 많은 것들, 그다음에 바나나도 대표적인 멜라토닌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고, 그다음에 뭐 이제 캐모마일 같은 거, 허브차 같은 것들이 이제 거기에는 아프겐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그 성분이 조금 이제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켜서 수면 주기를 조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멜라토닌에 좋은 생활 습관, 또 이제 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 호르몬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했잖아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제 조금 발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코르티졸이라고 하는데 이 코르티졸에 그 도움이 되는 호르몬 처방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르티졸 해소에 도움이 되는 식품은 바나나 같은 것들이 트립토판이 많아서 멜라토닌, 세로토닌이 돼서 이 코르티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분비나 작용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바나나 아주 좋은 과일이고요. 그다음에 호두.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서로 좋은 식품들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두에 있는 이제 오메가 3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코르티졸 호르몬을 갖다가 이제 떨어뜨리는데 해소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어, 고등어, 꽁치, 등푸른 생선, 호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메가 3 많은 등푸른 생선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이런 등푸른 생선도 좋고요. 뭐 늘 하는 얘기지만 뭐 허브차, 카모마일 차, 아니면 뭐 다크 초콜릿 이런 것들이 코르티졸의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자는 그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당지수가 높은 그 식품인데 고구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감자보다 고구마가 더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당 지수 측면에서 볼 때는 고구마는 당 지수가 높지는 않거든요. 근데 고구마도 어떻게 요리하냐가 틀립니다. 생고구마를 예를 들면 뭐 삶으면 당 지수는 좀 올라가고요. 또 삶은 고구마보다 군 고구마는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삶은 고구마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잘 드시게 되면 고구마는 사실은 카로티노이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코르티졸의 이제 그 해소에 도움이 되고 아까 얘기했던 당 지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호르몬의 그 급작스러운 분비를 막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허브차, 카모마일 차만 얘기했는데 뭐 외국 차만 얘기하는 게가 아니고 녹차 있지 않습니까? 녹차도 아주 그 이 코르티졸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녹차 중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 L테안이라는 이제 성분이 들어있는 녹차를 먹게 되면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졸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 세 번째 호르몬 처방전은 뭐 여러 가지 이 코르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일으키는 질환들이 많습니다. 뭐 쓰리고라고 해서 고혈당, 그다음에 고지혈증, 고혈압이 있겠지만 오늘은 제가 고혈압이라는 질병에 국한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이 고혈압도 호르몬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혈압이 높아지고 또 혈압이 높아지면 여러 가지 환경이 호르몬의 불균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제가 고혈압 관리를 위한 호르몬 처방전을 제시하면 일단 고혈압 관리에 나쁜 습관이 있고요. 또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은 이제 짠 음식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짠 음식을 많이 먹고요. 오래 앉아 있는 습관. 지금도 이제 오래 앉아 있게 되면 혈류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하고 잠깐 앉아서도 이렇게 좀 자세를 바꿀 필요가 있고요. 흡연도 아주 고혈압의 나쁜 습관이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근데 좋은 습관은 음식으로 치면 양파가 좋습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고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몸에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고기 먹을 때 양파랑 같이 먹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김치, 국 많이 드시잖아요. 국물까지 국 다 드시지 말고 그런 것들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우리 장아찌, 절임, 젓갈 이런 것들 좀 안 드시고 패스트푸드 나트륨 많거든요. 그래서 안 드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인데 나트륨보다는 칼륨이 많은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칼륨은 체내에 쌓인 나트륨을 거꾸로 빼내거든요. 단 이제 우리가 칼륨이 많은 음식이 이제 바나나나 감자, 아보카도, 키위, 멜론, 수박 같은 게 있는데 단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칼륨이 많은 음식이 오히려 신장을 안 좋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신경 써서 드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코르티졸 호르몬도 얘기했고요. 레닌이라는 호르몬도 얘기했고 또 제일 중요한 멜라토닌 호르몬이라는 얘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런 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옥시토신하고는 조금 부정적인 호르몬들이 많습니다. 우리 몸에는 긍정의 호르몬이 있고 부정의 호르몬이 있습니다. 멜라토닌, 옥시토신, 뭐 세로토닌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호르몬이고 지금 얘기했던 뭐 레닌, 코르티졸 이런 것들은 좀 부정적인 호르몬이 있고 도파민처럼 왔다 갔다 하는 호르몬도 있겠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 부정적인 호르몬과 긍정적인 호르몬의 본질, 본향으로 돌아가서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다. 아마 그 균형을 잡는 그 마을에 가면 제가 이거는 야블란스키의 구세주의 얼굴이라는 그림이거든요. 처음에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왜 이 그림을 구세주의 얼굴이라고 했을까?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도 있지만 제 느낌인데 보면은 약간 여기 여러분들 십자가 모습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본향에 가서 자기가 이제 자기만의 어떤 위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어차피 인생이라는 게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몬드리안의 구성이라는 그림입니다. 잘 자기가 부정적인과 긍정적인 것들을 정리정돈하고 서랍 속에 잘 담아두면 아마도 그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영위할 수 있을 겁니다. 호르몬을 통해서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명화와 함께한 즐겁고 재미있는 강연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교수님,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기억하시면 좋을 한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기 스스로가 본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스스로가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뭔가 이렇게 엉클해진 실타래처럼 복잡한 어떤 상황들을 몬드리안의 구성처럼 잘 정리정돈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벌써 다음 강연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네. 다음 강연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다음은 이제 제가 5부에는 갑상선 호르몬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갑상선 환자들 많지 않습니까?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저는 활력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다음에는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중심으로 호르몬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요. 꼭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